월급은 그대로인데 코스피는 한 달 새 27%가 올랐습니다. 3월 말에 5,050이었던 지수가 4월 22일에 6,417이 됐습니다. 연간 강세장 기준이 20% 상승인데 그걸 22일 거래일 만에 달성한 겁니다. 지금 주식 계좌를 가진 분들 사이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돌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분은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겠고, 아직 못 들어간 분은 너무 올라서 지금 사기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드는 분이 가장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딱 두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분은 언제 팔지의 기준, 아직 못 들어간 분은 언제 들어갈지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사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불안이 왜 생기는지 그 구조부터 이해해야 기준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4월 23일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52조 5천억 원,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 영업이익률 72%. 세 수치 모두 창사 이래 처음 나온 숫자였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405%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가는 내렸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지금 6,400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미리 반영한 지수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적 발표 전 증권사 공식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36조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발표 며칠 전부터 일부 증권사들이 40조 원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전 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마이크론도 깜짝 실적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조용히 빠르게 올라간 겁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 주가는 실적 발표 전에 이미 52주 신고가 수준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나온 숫자는 37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공식 컨센서스는 뛰어넘었지만 시장이 비공식으로 기대하던 40조에는 못 미쳤습니다. 주가는 그 간격에 반응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기대치 선반영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뉴스가 이미 주가에 다 녹아든 뒤에 실적이 나오면 설령 역대 최고여도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주가는 지금 이 순간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를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SK하이닉스 한 종목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스피 6400 전체가 같은 구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반영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기대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4월 20일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2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9.2포인트였습니다. 기준선 100 아래로 내려온 건 1년 만이고 낙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컸습니다.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감 경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 잔액과 장보기 장바구니가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아빠 입장에서는 계좌가 올라가는 게 기쁘면서도 이 거리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실물 경기와 주가 사이에 이 간격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것도 오늘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 틀린 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안이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던 세 번의 순간, 그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코스피가 역사적인 고점을 처음 뚫은 건 1989년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지던 3조 호황 시대였습니다. 1980년에 100이었던 지수가 4년 만에 7배가 올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때 신문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금강산 주가, 한국이 미국과 일본 증시를 추월할 것. 지금의 AI 슈퍼사이클만큼이나 그 시대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1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5일 만에 지수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1000을 다시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왔고 1998년 6월 코스피는 28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1000포인트 돌파를 축하하던 그날로부터 불과 9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입니다. 중국이 그해 성장률 14.2%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증권사 객장은 보험을 깨고 적금을 깨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개인 투자자 예탁금이 12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논리, 그 시절엔 중국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코스피는 892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고점 대비 57%가 사라졌습니다. 2000을 다시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는 2021년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증시로 몰려들었고 동학개미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코스피가 331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개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논리, 그 시절엔 유동성의 힘이었습니다. 2022년 9월 코스피는 213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36%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팠던 건 지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3,316이던 그 시절 카카오는 1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4만 원대입니다. 이후 지수가 상당 부분 회복됐을 때도 그 종목들을 고점에서 들고 있던 분들 상당수는 여전히 손실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올라도 내 종목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세 번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으셨습니까? 셋 다 고점 직전에 이번엔 다르다는 논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1989년엔 삼저 호황, 2007년엔 중국 성장, 2021년엔 유동성의 시대, 그리고 지금 2026년엔 AI 슈퍼사이클과 반도체 실적 장세가 그 논리입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 세 번 나왔고 세 번 다 결국 조정이 왔습니다. 물론 조정의 깊이와 시점은 매번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세 번과 반드시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다른 공통점입니다. 세 번 다 하락이 시작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팔지 못했습니다. 2007년에 코스피가 15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대부분의 개인은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하며 버텼습니다. 천이 깨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1년에도 3000선이 흔들릴 때 많은 분이 지금 팔면 손해라며 들고 버텼습니다. 왜 팔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뇌는 상승장에 오래 있을수록 지금의 가격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돼 있습니다. 6,400이 지금은 높아 보여도 한두 달 지나다 보면 이게 당연한 레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감각이 자리 잡힌 순간 하락이 시작돼도 잠깐 조정이겠지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깐이 36%가 되고 57%가 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단내리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본 가격이 기준점, 즉 닫이 되어 이후 판단을 지배하는 겁니다. 6,400을 매일 보다 보면 6,400이 닫이 됩니다. 6,200으로 내려가도 싸 보이고 6,000이 되면 바닥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지수가 어디에 있든 뇌가 그 숫자에 익숙해지기 전에 판단 기준을 먼저 정해두는 것. 지금 이 순간이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으로 편안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르는 장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뇌가 공포에 점령당해 기준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다음에서 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기준 세 가지입니다. 이미 가진 분과 아직 못 들어간 분 각각에게 맞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 기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 6,400이 비싼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는 비싸 보입니다. 그런데 느낌은 기준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는 이걸 측정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PER이라는 숫자입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버는 돈을 기준으로 주가가 그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느냐. 코스피 전체에도 이 숫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월 20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7.55배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코스피 20년 장기 평균이 10.3배 수준인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코스피는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아직 비싼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PER 8배를 적용하면 6,600선, 9배를 적용하면 7,400선이 나옵니다. 지금 6,400에 서 있다는 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선행 PER은 앞으로 기업들이 지금 수준의 이익을 유지하거나 더 키울 것이라는 전제 위에 계산됩니다. SK하이닉스가 다음 분기에도 37조 원대 이익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이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하면 PER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이익 기대치만 내려가면 어제까지 싸 보이던 주식이 오늘부터 비싸 보이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PER을 볼 때 숫자 자체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꺾이는 순간 PER은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개인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분석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고 있다는 건 한국 기업 이익이 더 좋아질 거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반대로 팔기 시작한다는 건 그 판단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5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다 4월 들어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약 5조 9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게 이번 상승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 외국인이 하루에 7,69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8,564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날 개인이 1조 7,38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루의 움직임으로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적 방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번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이번 주에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게 3주 이상 연속으로 매도 우위로 기울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비중 조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고점 이후 하락 전환할 때 이 패턴이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ETF를 언제 팔 계획입니까? 막연하게 더 오르면 팔겠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바로 2007년에도 2021년에도 반복됐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5천일 때 ETF에 들어갔다면 지금 수익률이 28%입니다. 여기서 7천까지 더 오른다면 추가로 9%를 더 법니다. 반대로 5,500까지 내려간다면 14%를 잃습니다. 두 가능성을 놓고 지금 내가 어느 쪽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미리 세워두면 탐욕이 끼어들 자리가 줄어듭니다. 들어갈 때 30% 수익이 나서 절반은 팔겠다고 정해두면 지수가 어디에 있든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PER 방향, 외국인 누적 수급, 본인의 목표 수익률,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세워두어도 지금보다 훨씬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경고 신호를 보낼 때가 비중을 진지하게 줄일 시점입니다. 지금은 PER 기준으로는 아직 경고가 없고 외국인 수급은 단기 불안이 감지되기 시작했으며 목표 수익률은 본인이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를 드렸고 판단 기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장에는 팔아야 할 이유도 있고 들고 있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들고 있어야 할 이유부터입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49.4%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만 따로 보면 182.5% 급증했습니다. 4월 중순 기준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이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게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제 수출 데이터가 받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은 구조가 예전과 다릅니다. 2007년엔 중국 테마 하나, 2021년엔 배터리와 바이오 두 업종이 끌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중심축이면서 조선, 방산, 전력기기, 2차전지로 매수세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4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위 두 자리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60%는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HD현대일렉트릭, LG화학 등으로 퍼져 있습니다. 한 업종이 꺾여도 다른 업종이 받쳐주는 구조는 2021년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밸류에이션도 역사적으로 아직 경고 구간이 아닙니다. 선행 PER 7.55배는 20년 평균인 10.3배보다 크게 낮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는 방향을 유지한다면 지수는 6,600선에서 7,400선까지 추가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팔아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치 과부하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날 주가가 내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코스피 전체가 앞으로 기업 이익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상당 부분 미리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기대에 못 미치면 지수는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물 경기와의 온도 차이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5,260조 원을 넘어선 그날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증시와 실물 사이에 이 간격이 좁혀지는 방향, 즉 실물이 따라 올라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증시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6원입니다. 수출 기업엔 유리하지만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 고환율은 원가 부담을 높이고 물가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압력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제약하고 그게 다시 증시 유동성을 조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들고 계신 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어떤 이유로 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AI 반도체 실적이 계속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면 다음 분기 SK하이닉스 실적 가이던스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전체 흐름에 올라타 있다면 선행 PER 방향과 외국인 누적 수급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아직 안 세우셨다면 지금 당장 세우십시오. 오르고 있을 때 세워야 냉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리기 시작하면 뇌가 그 숫자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보유 물량의 30% 정도를 목표 수익률 도달 시 먼저 팔고 나머지는 PER 방향과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들고 가겠습니다. 한 번에 다 파는 것도 끝까지 버티는 것도 개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분할 매도가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균형입니다. 아직 못 들어가신 분께는 다른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6,400을 보면서 너무 올랐다는 느낌이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코스피가 5,000을 처음 돌파했을 때도 그때 들어가기 무서웠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저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꼭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지금 현금만 들고 있는 것도 매년 구매력이 깎이는 리스크입니다. 아직 못 들어가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전부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이 올 때를 기다리십시오. PER이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 구간, 즉 선행 PER 8배 이하인 6,600선 아래에서는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코스피가 5%에서 10%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가 들어갈 기회입니다. 6,400에서 10% 빠지면 5,760선입니다. 그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이 지금 6,400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버티기 쉽습니다. 코스피 6,400이라는 숫자 자체는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역사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가장 확신에 차 있을 때 개인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심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들어갈 용기도 팔 용기도 아닙니다.
기준을 세울 용기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시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 시장을 봅니다. 틀릴 수 있고 예측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준 없이 감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오늘 드린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는 건 확신합니다.